올해 초 2,000선을 불과했던 코스피가 어느새 4,000선에 안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코스피 5,000이라는 다음 목표를 앞두고 지금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과연 내년에 5,000선도 가능할지 궁금해집니다. 도움 말씀에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AI 바벨탑입니다. 내년 최대 관건도 역시나 AI 랠리가 아닐까 싶은데 AI 바벨탑이라는 키워드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예, AI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이게 그 하늘에 닿고자 했었던 바벨탑을 살짝 좀 연상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본 건데, 네. 결국 그 지금 이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일반 지능, 그다음에 초지능으로 해서 약간 뭐 사람을 대체하고 사람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좀 핵심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에서 이제 바벨탑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이 바벨탑이라는 게 이 성경에 보면은 언어가 혼란해지면서 이렇게 좀 무너지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AI라는 것들 때문에 이미 좀 가속화가 되고 있는 이 양극화 문제가 네.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는 모습으로 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 AI 바벨탑 또는 이 뭐 데이터 센터 이 AI를 흔드는 것은 역시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열, 네. 특히 이 양극화가 아닌가라는 어.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바벨탑이라는 비유가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거품론이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바로 닷컴 버블인데 지금 AI 랠리와 닷컴 버블 당시와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기술의 어떤 혁신이라는 것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비슷하지만, 사실 이제 닷컴 버블 때는 조금 그 대기업이 아니라 네. 통신 회사들 또는 통신 장비 회사들이 음. 투자를 막 이렇게 그렇죠. 좀 무분별하게 좀 했었던 측면들이 있고, 지금은 사실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정말 현금 부자 기업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랑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네. 매출의 뭐 15에서 한 20% 정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이 자금의 원천이 대부분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네. 이제 그만큼 충분히 자기가 돈을 벌어서 투자를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확실히 닷컴 버블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긴 하지만 반대로 AI 거품이 지금 당장 터지진 않을 것이다. 숫자와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 AI로 인해서 미국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좀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고용 시장인데 AI로 인한 고용 둔화, 미국 경제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이게 약간 양날의 칼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고, 일반 소비자들 입장 또는 가게 입장에서는 약간 예. 위기인데, 일단 저희가 주식시장은 기업을 반영을 좀 더 많이 음.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좀 보고 네. 있는데요. 왜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왜냐하면 보통 일자리는 별로 안 늘리거나 일자리는 네. 오히려 줄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의외로 기업들의 생산성이 늘어나고, 이 늘어난 생산성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조금 줄이고 네. 대신에 기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음. 사실은 좀 더 기업들의 이익을 늘리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미국 경기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같이 혼재되어 있지만, 네.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경기의 어떤 혼재된 모습보다 당장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 또는 이익률이 좋아지는 거를 좀 더 많이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결국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기업의 이익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경제랑은 좀 뭐 별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4,400포인트입니다. 내년 코스피 전망과 관련해서 뭐 7,500도 나왔고 증권사마다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적정 레벨의 코스피는 어느 정도로 보시고 또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이제 제시한 4,400, 뭐 4,500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이제 지금 이미 이제 4,100을 넘어선 네. 상황에서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그 적정 레벨이라는 거로 제가 4,400을 제시한 이유는 네. 아직까지는 저희 한국 시장에 있어서 제대로 된 레벨업 내지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라는 게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기업의 이익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 저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결국 이 코스피 4,400 정도라고 하는 것은 올해보다 내년에 저희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한 20에서 30% 는다라는 건데 결국 저희가 4,500을 넘고 5,000을 넘기 위해서는 네. 기업들의 이익이 예를 들어서 50% 이상 더 넘어서게 되면 이제 뭐 5천 선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뭐 내년도의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가 좀 쌓이기에는 시간이 네.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적정 레벨은 4,400포인트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4,400이 돌파되기 위해서는 이익단의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코스닥과 관련해서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에 천스닥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제대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힘을 얻기에는 약간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전망으로는 한 내년 1분기 말에서 한 2분기 정도부터가 제대로 된 좀 그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코스닥 기업들이 대부분 뭐 배터리 업체들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있는데 의외로 저희 그 수출보다 저희 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가 늘어날 때 이러한 기업들이 더 음. 수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고 내수에서 투자가 부진한 상태에서 수출만 좋아질 때는 사실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그리고 네. 대형주가 조금 더 좋아지게 되고 그러한 그 수출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를 할 때 요때 인제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조금 더 좋아지게 되는데 지금 그러한 기대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 이게 뭐 기업들의 어떤 설비 투자 계획들이 아직은 활발하게 음. 나오진 않아서 아마 내년 초 이후에 요런 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겠지만 내년 초 이후에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만한 그런 섹터들도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인제 반도체 소부장 네. 업체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워낙 돈을 많이 음. 잘 벌 거고 예. 결국은 이러한 기업들이 내년에 설비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음. 지난 2년 동안 이 소부장 업체들이 거의 투자를 안 하거나 네. 투자를 오히려 줄여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할 거라 아마도 내년에 소부장 업체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내년의 주인공입니다. 2026년의 주인공. 주조주를 좀 살펴보면은 그런 말씀을 항상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반도체 비중을 늘려도 좋고 또 대형주, 소부장, 전력기기, 소프트웨어 이렇게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AI 수혜주 안에서 비중은 또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그 AI 수혜주라고 하면은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데 네. 저희 한국에서는 사실 독보적으로 반도체가 가장 수혜를 많이 봅니다. 음,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가장 많이 상향이 되고 있어서 여전히 좀 식상하지만 네. 여전히 주인공은 반도체일 거고 뭐 어제 오늘 최근에 주가가 조금 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주도주는 반도체다라고 좀 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비중을 가장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와 함께 갈 수 있는 게 이제 전력기기인데요. 전력기기는 역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이제 들어가는 품목들의 가장 핵심 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좋긴 하지만 확실히 이게 데이터를 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 공급이 좀 타이트한 이슈들이 있어서 아마도 조금 더 이 그 실적들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한계 요인들은 있어서 네. 반도체, 전력기기 그리고 소부장 음, 요런 순서대로
저희가 좀 비중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외에도 내년을 겨냥하고 연말에 담아볼 만한 업종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유틸리티, 네. 한전과 같은 유틸리티, 그다음에 그 지주사들에 네. 대한 관심들을 그리고 은행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오히려 연말에는 좀 관심을 갖자 이런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실적에 비해서 주가 그리고 특히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은 올해 내년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는데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기업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약간 반도체가 많이 올랐고 예. 내년에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약간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업종들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말에 이제 담아볼 만한 섹터 중에서는 이제 유틸리티, 증권, 지주, 자동차 이렇게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거의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르다 보면 외국인의 이탈세가 점점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반도체하고요. 네. 반도체 이외의 업종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나눠서 살펴봤더니 저희가 뭐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샀었는데 대부분 반도체만 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반도체의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 환율의 변화보다는 이 반도체 이익에 대한 어떤 전망치의 변화에 예. 좀 더 예민하고요. 근데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들은 역시 환율의 움직임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파는 과정에서는 네. 환율의 상승이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좀 저희 수급에는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저희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는 게 바로 ETF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이탈, 외국인들의 매도를 그래도 좀 방어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증시가 밤사이에 생각보다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최악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거의 800포인트 넘게 빠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하락이 어떻게 보면은 증시 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가 매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 있었던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네. 이제 뉴스에서는 12월 달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라는 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9월 달, 10월 달 원래 계절적으로 조금 약해야 될 시즌에 미국 시장도 국내 시장도 너무 강하지 않았었나. 그리고 특히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만 거의 20% 가까이 네, 올랐고 그랬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거의 한 16%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요.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20% 넘게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0%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도 미국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원래 쉬었어야 할 9월달, 10월달에 쉬지 않고 올라갔던 것들을 조금 덜어내는 부담을 덜어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흔들리게 되면 그래도 연말 연초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좀 기회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밤사이 있었던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죠. 상무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확률이 좀 희미해지면서 이렇게 증시가 꺾였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또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됐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연말 연초로 향해 가면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는 듯합니다. 이번 기회 증시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기회를 잡는 것도 좋아 보일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